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캐나다는 중국에 그렇게 당한 걸까?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 중공 해커에 의해 도산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해커가 10여 년간 몰래 캐나다 통신 장비 업체의 컴퓨터를 해킹해 직원들과 사장의 파일을 몰래 열람해 영업 기밀과 기술을 훔쳐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밀 누출과 정보 활용에 화웨이가 배후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해킹한 업체의 하드웨어와 심지어 매뉴얼까지 그대로 카피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정을 알고 있는 국내 업계 전문가들도 2004년 당시 통신 장비는 물론 사용 설명서의 목차까지 똑같아 복제한 것이 확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통신 장비 회사 시스코는 화웨이가 매뉴얼의 오타 및 기기의 버그까지 똑같이 복제하는 바람에 버그를 해결할 때까지 제품 출하를 늦춰야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캐나다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를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바로 노텔 네트워크스입니다. 114년 전통의 기업이었던 노텔은 한때 직원 수 10만여 명, 시가총액 2,830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난 2009년 파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 해커들의 기술 절도가 큰 이유였습니다. 2004년 노텔의 광섬유 설비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당시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캐나다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노텔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브라이언 쉴드는 영국의 회사 서버에서 누군가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추적한 결과 접속 위치가 상하이였고 이러한 해킹이 2004년 초부터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쉴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해커가 노텔 직원 7명의 계정을 원격 통제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회사 사장의 계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쉴드는 정교한 해킹 수법과 밀집도로 볼 때 개인이나 일반적인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노텔의 기술을 빼돌린 상하이의 컴퓨터 인터넷 주소를 추적한 결과 방 하나에 인터넷 서버 수십 개가 빼곡하게 들어선 정도로 트래픽이 밀집됐기 때문입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군 해커들은 노텔의 컴퓨터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러한 해킹은 2009년 회사가 파산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노텔에서 빠져나간 기술과 영업 기밀이 화웨이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화웨이는 노텔 파산 전 한 계약 입찰에서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 노텔을 밀쳐냈고 노텔이 파산을 신청한 다음 해인 2010년에는 포 1,500개 기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텔의 특허는 여러 기업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전성기 시절 최고의 통신장비 기업이어서 그런지 알짜 특허가 많았으며 2011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인모션, 소니, 에릭슨 AB 그리고 EMC가 공동으로 출자한 컨소시엄이 6,000개 특허권을 45억 달러에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화웨이는 노텔이 파산하기 직전 노텔의 주요 알짜 사업부를 통째로 인수하려는 의사를 보였지만 미국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정보통신기업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최초의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캐나다 당국이 해킹 위협을 경고했지만 노텔 측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 CSIS 전 아시아태평양 책임자였던 미셀 주노 가시아는 익명을 요구한 전직 보안국 동료를 인용해 정보국에서는 1990년대 노텔이 처한 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이 회사를 노리고 있음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가시아는 노텔에 이 사실을 경고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무시했다며 노텔 경영진은 수십 년 동안 중국과 관계를 수립해왔습니다. 노텔 해킹 사건과 관련해 통일전선공작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통일전선을 이용해 노텔을 망가뜨린 후 훔쳐낸 기술을 넘겨주고 지원금을 제공해 화웨이의 성장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의 홍콩 민주화 단체인 캐나다 홍콩 연맹의 체리 웡 대표는 과거 캐나다 정부는 노텔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화웨이의 캐나다 5G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면 국가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웡 대표는 중국 공산당은 이미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이민자들 가운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위챗이나 틱톡 등의 앱을 통해 추적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캐나다의 5G 시장에 진입하면 이러한 개입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